안녕하세요. 초이 아빠의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징검다리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징검다리 세 번째 영상에서는 오랜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체화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신치료나 정신상담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어 감정을 조절하는 인지행동요법을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남을 의식해 가시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데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후 자금이라는 건 퇴직 전에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퇴직 후에는 퇴직 전에 만들어져 우리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바꾸고 현재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에 근거해 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은퇴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퇴직 후에는 줄어든 소득에 맞추어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들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랜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체화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소비 습관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내면의 사회적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이 체면이라는 게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했다고 해서 단시간에 소비 습관을 바꾼다는 게 그리 말처럼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타인을 의식해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소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체면이라는 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체면이 소비 행동에 작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징검다리 세 번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 이 체면에 따른 소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심리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인지행동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어서 감정을 조절하는 심리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럼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앞에서 말한 체면이라는 감정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조셉 볼프는 상호 억제 원리로 이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두 가지 상태로 공존하게 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나머지 한쪽 상태에 맞추어서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불면증 치료에 이 인지행동요법을 활용하는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불면증은 대개 침대에 누워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서 결국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일종의 습관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이같이 잘못된 습관의 변화를 주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면증의 약물 치료를 하기에 앞서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합리적 사고로 전환시켜주고 수면에 방해가 되는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불면 증상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지행동요법을 그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잘못된 소비 습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줘야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면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생각을 교정해 주듯이 퇴직 후에 남을 의식해서 하는 이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형성되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체면이라는 게 여전히 퇴직 후에도 소비 행동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선 체면을 내려놓고 지금의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과정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노후의 삶의 기준은 퇴직전과는 달리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오롯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삶과 행복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퇴직 전에 불리던 직이나 신분도 내려놓는 것이 남을 의식하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에는 점진적이고 서서히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습관으로 전환시키고 이 습관이 뇌에 자리 잡으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뇌에 자극을 주어야겠지요. 우리가 기분이 울적해서 아무 때도 나가고 싶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백 증상에 대한 행동치료 과정을 보면 오염된 손을 씻지 않고 참는 것을 첫째 날은 10분, 그 다음 날은 20분, 또 그 다음 날은 30분,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그 시간을 늘려서 오염 감각 증상을 줄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 습관을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오랫동안 우리 몸에 체화된 소비 습관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특히 퇴직 후에 체면을 내려놓고 부족한 노후 자금에 맞추어서 소비 행위를 하거나 또 소비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자존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결백 증상에 대한 인지 행동 치료에서와 같이 점진적이고 서서히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조와 지원이 또 필요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행동계획 수립 방법 등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